부산, 그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에 시간이 딱 멈춰버린 것 같은 곳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은요, 그냥 책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또 세월을 파는 곳이죠. 바로 보수동 책방 골목입니다. 여긴 뭐랄까,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의 기록, 보관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이 문장 하나가 보수동 책방 골목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한 도시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로 여기서 만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겹겹이 쌓인 시간의 층을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어떤 보물이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모든 골목에는 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특별한 공간은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대체 왜 시간을 파는 거리라는 이런 멋진 별명을 갖게 됐을까요?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이 연표를 보시면 이 골목이 걸어온 길이 한눈에 보입니다. 진짜 대단한 여정이에요. 시작은 1950년대,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을 때 사람들이 소중한 책을 팔면서부터였어요. 그러다 80년대까지는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죠. 학생들, 지식인들로 북적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곳은 그 모든 비바람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대한민국 마지막 헌책방 골목이자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가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 골목을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여기서는요, 오래됐다는 게 흠이 아니라 오히려 훈장 같은 거예요. 누렇게 바랜 종이, 손때가 묻어서 달아빠진 모서리,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그 낡은 종이 냄새까지. 여러분은 그냥 책 한 권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이 겪어낸 시간, 그 책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온기까지 전부 다 함께 사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골목의 헌책 한 권이 그냥 종이랑 잉크 덩어리를 넘어설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책 한 권 한 권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인연, 그러니까 모든 책을 보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이 비교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새 책은 작가가 쓴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근데 헌책은요, 그 이야기에다가 이 책을 먼저 읽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와요. 깨끗한 페이지가 아니라 누군가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에 그어진 밑줄, 또 책 여백에 남겨놓은 짧은 생각 같은 것들이 남아있죠. 이건 이제 그냥 상품이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한 시간의 조각이고 진짜 보물인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책장을 넘기다가 우연히 발견한 누군가의 흔적. 이거야말로 시간을 뛰어넘는 대화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 흔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감동했구나 하고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책 한 권이 여러 사람의 역사를 품은 작은 박물관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골목에는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책이 시집 간다는 말이에요. 책이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딱 맞는 주인, 그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뜻이래요. 와, 진짜 낭만적이지 않아요? 어떤 장소든 결국 그곳을 살아있게 만드는 건 사람이잖아요. 이 골목에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들, 과연 어떤 분들일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골목의 생태계는 크게 세 그룹의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수십 년간 골목을 지켜온 지혜로운 책방 주인분들, 그리고 먼지 쌓인 책더미 속에서 보물을 찾아 헤매는 열정적인 손님들, 마지막으로 이 골목의 미래를 이어가려는 젊은 계승자들까지 바로 이분들입니다. 평생을 헌책과 함께한 한 주인장께서는요, 스스로를 책 의사라고 부르세요. 찢어지고 낡은 책들을 수술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책을 파는 걸 넘어서는 일이잖아요. 이 골목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손님이 예전에 무식하다는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 골목을 찾아와서 책더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거죠. 여기서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골목이 그냥 생각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마법 같은 공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골목이 지금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과연 이 골목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클릭 한 번이면 다음날 책이 바로 배송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시간을 들여 천천히 보물을 찾아야 하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공간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골목이 처한 현실이 아주 냉정하게 보입니다.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 서점과의 경쟁도 힘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점점 줄고 있고요. 근데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책방 주인분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분들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열정이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2. 아마 이 숫자가 가장 충격적일 거예요. 골목에 있는 50개가 넘는 서점 중에 30대 이하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 딱 2곳뿐입니다. 단 2곳이요. 이건 단순히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걸 넘어서 이 골목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인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 슬프겠죠? 다행히도 이 위기 속에서 골목 사람들은 희망을 담은 다음 페이지를 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 전략은 옛것과 새것의 조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책방에 카페 같은 새로운 문화 공간을 더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고요. 둘째는 낡은 가게 셔터에 그래피티를 그려서 골목 전체를 갤러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온라인 서점을 열어서 골목에 직접 오지 못하는 전 세계의 독자들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책방이 빵이라면 카페는 잼이나 우유 같은 거다. 빵만 먹으면 좀 퍽퍽하잖아요. 잼이나 우유가 있어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것들이 함께 있어야 골목 전체가 살아난다는 의미죠.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골목의 마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 청년이 정말 희귀한 책을 구하려고 1년 넘게 온갖 곳을 다 찾아다녔대요. 그러다 마침내 여기서 그 책을 발견한 거죠. 그랬더니 책방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책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구먼. 아까 말씀드렸던 책이 시집간다는 그 운명적인 만남이 실제로 일어난 순간이었던 거죠. 그 청년은 그때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넓은 백사장에서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이건 정말 요즘 시대의 편리함이나 빠른 배송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겠죠. 그리고 보수동 책방골목은요. 책이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곳이 아닌 거예요. 책과 사람이 서로의 운명을 발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적 같은 공간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잊혀져가는 소중한 장소나 가치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보물들을 다시 발견하고 지켜내는 건 아마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